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여자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같은 과의 선배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아담한 키, 통통한 누나는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이상형 그대로였습니다. 그 선배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선배와 더 친해지고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남자들이 알다시피 군대라는 큰 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누나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자들은 연애하던 여자친구를 정리하거나 사귀는 상태 그대로 입대할 경우 여자친구가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배가 나를 받아줄까 싶기도 했고 혹시나 받아준다면 선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선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진 못하고 MT를 가서도 술자리를 가서도 저는 항상 그 선배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서 맴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선배는 예쁘장한 얼굴에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마음도 굉장히 착했어요. 차라리 빨리 군대를 다녀와 선배에게 후배가 아닌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다녀와 선배 누나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놓고 말이에요. 저는 그 선배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들을 통해 누나의 소식을 접하곤 했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제대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제대 후 저는 선배를 볼 생각에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어떻게 군대 가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도 마음이 계속 이어지냐고 했어요. 저도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제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제대 후 다시 학교를 가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던 선배 주변엔 역시나 경쟁자인 남자들이 득실됐죠. 그런데 선배 주변을 맴돌던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배 옆에 붙어있는 한 남자 선배, 그 남자를 보고 웃고 있는 선배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복학한 선배였습니다. 둘은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역시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땐 어린 나이에 패기로 골키퍼 있다고 고란 들어가냐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눈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 때문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옆도 볼 시간 없이 바삐 살다 보니 선배를 자연스레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고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와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저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욱 많았기에 저는 집안이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있는 부서로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어요. 바로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사랑이었던 대학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정신이 없었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도 선배가 인사하는 동안 모르는 척하며 박수만 쳐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그 선배에게 누군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지 혼자 먹을지 걱정되어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배 누나는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 기억 안 나냐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레 앉아서 이야기하는 저를 보며 갸우뚱하다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났는지 선배 누나는 환히 웃어주었습니다. 선배는 학교에서는 내가 선배였는데 여기선 네가 선배네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칭을 누나로 바꾸기로 하였고 누나는 첫 회사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떨렸는데 제 덕분에 위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본 누나는 역시나 예뻤고 대학생 때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나가 입사한 날부터 제 심장은 다시 쿵쾅대었고 이번엔 기필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죠. 누나는 워낙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누나는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누나가 입사하고 2달이 지날 때쯤 저는 업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크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자책을 하며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려 터덜터덜 옷을 챙겨 입는데 누나가 저에게 다가와 아무런 말 없이 맥주 한잔 할래라고 하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누나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어 안 좋았던 기분이 사르르 풀렸습니다. 퇴근 후 회사 앞 치킨집에 자리를 잡아 맥주를 마시는데 누나는 제가 상사에게 혼이 났던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은 채 저를 웃겨주려 애썼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맥주를 서너 잔하고 누나에게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했다고 군대 다녀와 누나에게 고백하려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어 힘들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나를 다시 만나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누나가 웃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저는 누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만나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누나가 맥주 한 잔 먹자고 한 덕분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이 충분히 즐거웠지만 여자친구가 된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은 최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조금 늦게 퇴근하더라도 저를 기다려주며 퇴근길을 함께하고 퇴근 후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며 저를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여자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퇴근 후 힘들 텐데도 저에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었고 누나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였어요. 저녁을 먹은 뒤 여자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고 누나에게 바짝 다가갔고 누나와 눈이 마주쳐 우린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나니 엔돌핀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부끄러운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조차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함께 퇴근하며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만나고 있답니다. 대학 시절 처음 여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던 첫사랑 누나였는데 몇 년 뒤 다시 만난 첫사랑 누나와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얼굴은 예쁘지 않아 인기는 없던 친구. 반면 공부는 못하지만 얼굴은 반반의 인기는 많던 저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린 반반 섞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항상 제 뜻대로만 하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걸 같이 해주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같이 먹으러 가주며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아끼는 것인데도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을 정도로 연애를 할 때 친구는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친구는 콤플렉스였던 눈과 코를 수술하고 제가 보아도 저보다 예쁠 정도로 너무 이뻐졌어요. 반반한 얼굴을 가진 제가 셈이 날 정도로 예뻐졌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얼굴이 자리를 잡더니 친구는 인기가 솟구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둘이 거리를 거닐면 눈길이 저에게만 왔는데 친구가 성인이 되어 수술을 하고 난 뒤 저는 찬밥이 되었고 친구에게만 모든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런 친구가 부럽기도 했고 셈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친구가 보내준 남자친구 사진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애써 부정하였고 친구는 저에게 진짜라며 함께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며칠 뒤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 잘생긴 남자가 저 멀리서 친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데 그 남자한테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생겼었고 심지어 친구 남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더군요.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간단히 술 한잔을 하는데 이 남자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매너까지 좋은 거예요.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좋은 남자를 만나다니 신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공평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워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었고 둘이 데이트하라며 저는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고 다음날 친구에게 도대체 저런 남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하네요. 그냥 만날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친구와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를 소중하게 느끼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그 남자를 뺏을지, 어떻게 유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책하면서도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쁜 여자였네요. 그렇게 저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남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정이 들고 얼굴이 익으면 왠지 제가 유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바꾸기로 하였고 친구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술을 먹자고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를 부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는 남자친구를 불렀고 친구네 집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첫 자리에서는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유혹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부릴 수 있는 모든 끼를 다 부렸어요. 친구는 제가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는 그저 신나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신나게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친구는 먼저 취하여 잠이 들었어요. 친구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는 옆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저는 친구의 남자친구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남자친구도 술을 마셔서 텐션이 올라서인지 저와 함께 말장난을 하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술 기운이 올랐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 남자친구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옆에 앉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약간의 스킨십이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갖고 싶은 건 제가 가져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제가 스킨십을 하니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는가 싶더니 피하질 않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분위기는 뜨거워졌고 친구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남자친구와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혹시나 잠에서 깰까 싶어 눈치 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술상을 정리하고 있는 도중 친구가 잠에서 깨어났고 저와 친구 남자친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친구에게 잘 잤냐고 웃으며 이야기하였고 친구는 다행히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술상을 정리해 준 뒤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났습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유혹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군요. 그 후 친구 남자친구는
제 가슴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저에게 술 한잔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친구가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헤어졌다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친구한테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친구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울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지은 죄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미안했습니다.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꽐라가 될 만큼 술을 먹었고 다시 그 남자와 만나길 원해 전화를 걸어 매달리고 매달렸지만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헤어진 뒤로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덕에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와 저는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더 이상 친구에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친구를 진짜 소중한 친구로 여기며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이제 슬슬 연애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4명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그런 연애를 말이에요.